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프로젝트 첫 번째 주제, 바로 청소년 정치 참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 정치 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청소년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 참여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은 총 87.9%로 제법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정치 참여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4.8%로 그닥 높지 않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참여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치 참여란 주권자 국민이 정치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정치 참여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참여를 꼭 해야 하는지,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48.1%가 정치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 참여 방법을 몰라서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곧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곧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주권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으로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 참여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은 주로 선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선거는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당선자의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독재 권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와 연관되는 것으로 국민 주권주의에 어긋나고 정치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를 대신하는 대의제는 효율적이며 전문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대표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반영하거나 공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는 국민투표 등의 정치 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이유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정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들에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설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응답자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 중 무려 63.6%가 정치 참여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대의 정치에 승패가 걸린 것으로 시민 스스로가 후보자로 입후보하거나 또는 유권자가 되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청회 참여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정당에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직접 의견을 제시해 국정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집회, 청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회인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청원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활성화되는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로 환경,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언급했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진행되는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SNS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거나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의 활동 또한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로 SNS가 활성화되고 언론사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비영리성, 비권력성, 비강제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조건 없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만의 특별한 정치 참여 방법에는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정치 참여 기구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의 선거활동도 청소년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범위를 좁게 본다면 정치는 그저 국가 운영에 관련된 사안들일 뿐이지만 정치의 의미를 넓게 본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정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임원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도 정치 참여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앞서 언급되었던 방법들 중에서는 언론 활동, 집회 참여,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의 경우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들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도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일부 응답자들은 선거 연령이 너무 낮다며 더 높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했는지 볼까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교내 선거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를 했으며 서명운동, 집회, 캠페인을 통한 정치 참여 또한 상당수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캠페인 영상을 통해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나요? 1960년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발생한 4.19 혁명, 1980년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발생한 6월 민주항쟁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잇게 한 역사의 순간들에는 모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정치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멸을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 우리 청소년들이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지만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